이 골목, 사진으로 보면 어찌나 흔한 골목인지 몰라요.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슈퍼 하나, 가로등 2개, 겨울이면 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저 평범한 길. 근데 나는요, 이 골목만 보면 지금도 조금 심장이 빨라져요. 왜냐면 내 첫사랑이 바로 이 골목에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면 보이는 옆집 베란다, 밤마다 들리던 TV 소리, 학원 끝나고 같이 내려오던 비탈길. 그 시절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SNS도 없고 이어폰도 흔하지 않아서 사람의 목소리, 눈빛, 발걸음만으로 마음이 오고 갔어요. 그때의 사랑은 참 조용했죠. 근데 조용해서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조용했던 사랑을 한번 꺼내보려고 해요. 옆집 오빠 이야기, 그리고 그 오빠를 좋아했던 내 이야기. 자, 이제 그때로 돌아가 봐요. 사랑이라는 말을 알기도 전, 중학생도 되기 전, 그 오빠는 그저 옆집 형이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 나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안녕. 하고 인사해주는 사람. 엄마가 저 집 아들은 예의도 바르고 착해 라고 말하면 나는 그냥 아, 그 오빠 하고 대답하던 정도. 그때의 나는 그를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냥 키 큰 오빠, 축구 잘하는 오빠, 집이 옆에 사는 오빠. 딱 그 정도였죠. 여름 저녁이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오빠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머리,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 축구공을 차고 뛰는 모습. 그때는 그냥 와 축구 잘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면도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게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첫 봄, 교복이 아직 몸에 어색하던 시절, 집에서 현관문을 열자 딱 그 타이밍에 옆집 문도 철컥 같이 나는 날이 있었어요. 오빠는 이미 고3이었죠. 학교 가냐?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목소리가 더 낮고 어른스럽게 들렸어요. 난 괜히 당황해서 교복 치마만 만지작거리며 네, 라고 답했죠. 둘이 나란히 아파트 복도를 걸어 1층으로 내려가는 길. 아무 말 없었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마치 내가 들고 있던 책가방도 발걸음 소리도 치마주름도 다 신경 쓰였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오빠는 그냥 멀리 보이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발끝만 보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상하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뒤척거리다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었지? 그때야 아주 작게 그 오빠가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1 여름방학, 엄마 성화에 못 이겨 수학학원에 등록했던 날, 낯선 교실, 칠판의 분필 냄새, 시끄럽게 훅훅 돌아가는 선풍기, 모르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의실 앞줄에서 누군가 뒤를 돌아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나는 거의 숨이 멎을 뻔했어요. 옆집 오빠, 그 오빠가 나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죠. 어? 너 여기 다녀? 나는 말도 더듬으며
오늘 처음 이라고 말했어요. 오빠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헐, 진짜 신기하다. 나도 여기 다녀. 앞으로 자주 보이겠다. 자주 보이겠다. 그 말이 하루 종일, 아니, 한참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학원 수업은 밤 10시가 조금 넘어야 끝났어요. 칠판에 분필가루는 뿌옇게 묻어 있고 교실 천장의 선풍기는 덜컹거리며 느리게 돌아가고 아이들은 졸면서 나가고 그 시절의 학원은 지금처럼 화려한 것도 카페 같은 분위기도 아니었죠. 근데 그날은 모든 풍경이 영화처럼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메고 내려가는데 계단 아래에서 누가 벽에 기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살짝 들면서 말했죠. 같이 가자. 그 한마디에 내 하루 전체가 말도 안 될 만큼 달라졌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는 내 걸음에 맞춰 딱 그만큼만 걸어줬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내 쪽으로 조심스레 속도를 맞추던 그 리듬이 지금도 생생해요.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밤바람이 살짝 불어 내 교복 치마가 흔들렸고 오빠는 몇 번이고 내가 춥지 않은지 옆눈으로 슬쩍살짝 확인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까지 가는 길은 정말 별거 아닌 길이었어요. 슈퍼 하나, 고장난 자전거 2대, 고양이가 자주 앉아있던 골목. 근데 그 짧은 길이 그날따라 그렇게 길고 아쉽고 예뻤던 이유는 그 길을 오빠와 함께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 앞에서 오빠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야, 너 생각보다 되게 잘 걷네. 네, 맨날 뛰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조용히 걷더라.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까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날의 내가 이미 오빠를 깊이 좋아하고 있었던 증거겠죠? 여름, 장마철, 하루 종일 습하고 바람은 눅눅하고 그 시절 특유의 비 냄새가 골목에 퍼져 있던 날 나는 우산을 집에 두고 나왔어요. 평소처럼 학원 수업이 끝났는데 밖은 이미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우산을 펴며 우르르 나갔어요. 나는 비가 조금 약해지길 기다리는 척 출입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집에 전화해서 엄마, 우산 좀 가져다 주세요. 말하기도 싫고 혼자 비 맞아 가기엔 너무 멀고 그때였어요. 툭, 내 앞에 투명 우산이 하나 내려왔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오빠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야, 같이 가자. 그 말투가 왜 그렇게 당연하고 따뜻하고 위로 같았을까요? 둘이 한 우산 아래 서니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오빠는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여줬고 그 바람에 오빠 어깨가 조금 젖고 있었어요. 오빠 어깨 젖어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오빠는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괜찮아. 너 젖는 게 더 싫어. 그 말에 가슴이 한 번 더 툭 하고 떨어졌어요. 비 소리가 우산 위에서 투두둑 쏟아지는 소리, 그 아래서 오빠의 숨소리, 오빠 옷에서 나는 비냄새 섞인 따뜻한 향, 내 발걸음과 오빠 발걸음이 나란히 소리를 내던 그 순간 나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 아주 많이. 사람 마음은 기대가 생기면 조금만 다른 말에도 아프게 반응해요. 어느 날 아파트 벤치에 앉아 둘이 밀크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시절엔 편의점에 300원짜리 캔커피가 왜 그리 달고 맛있었는지 오빠가 갑자기 말했어요. 넌 참, 여전히 귀여운 동생 같아. 그 말에 내 속은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귀여운 동생. 그 말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첫사랑에게는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뭐. 저 원래 동생이잖아요. 근데 속마음은 이랬어요. 오빠,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었어요. 티를 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나이. 그 시절엔 여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오빠와 멀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말 대신 그저 그 말에 상처받지 않은 척 웃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첫사랑의 마음인데 가을이었어요. 아침마다 찬바람이 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교복, 셔츠 목깃이 살짝 차갑던 시절. 그날도 학원 수업을 가려고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근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목소리. 근데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까만 가방을 메고 있었고 교복 치마 길이가 고상 같았어요. 오빠와 나란히 서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췄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두 사람은 아주 편하게 보였어요. 친구끼리 하는 농담처럼 서로 웃으면서 잠깐 멈춰 서 있는데 그 여자애가 오빠에게 물었어요. 근데 너 같이 다니는 동생 있다며? 동생.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아, 옆집에? 귀여워. 근데 그냥 동생이야.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그 말 잘못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뭔가 떨어지는 느낌, 속이 비어지는 느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너무 흔들리죠. 그 여자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오빠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걘 그냥 동생으로 챙기게 되는 그런 아이야. 그 말이 정말 아무 감정 없이 툭 던지듯 나오는 걸 들으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서 오빠를 크게 만들어도 오빠 눈에는 나는 딱 그만큼 동생이라는 선에서 멈춰 있었구나. 그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 둘이 있는 걸 모르는 척 천천히 걸어 내려갔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내 눈과 귀는 이상할 정도로 오빠에 대해 민감해졌어요. 오빠에게 문자가 왔는지, 누구와 웃고 있는지, 얼마나 늦게 들어오는지. 사실 나는 오빠의 마음속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왜 그리 신경 쓰였을까? 아마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동안 자기 마음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조용히 재편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니까. 고이 겨울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사람이 흔들리는 계절,
시험, 예신, 학교, 집안 잔소리, 모든 게 복잡하던 시기였는데 나는 그 시절에 어떤 누구보다 조용히 자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오빠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시절에는 SNS도 없고 카톡도 없고 갑자기 전화해서 나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 깊숙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죠. 종이를 꺼내 볼펜으로 쓰는 것. 나는 흰 종이를 꺼내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을 올렸다가 뗐다가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짧게 적었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를 동생이 아니라 그냥 오빠로 좋아해요. 지금 보면 너무 짧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솔직한 말인데 그때의 나는 그 한 문장을 적는데 40분이 넘게 걸렸어요. 글씨를 쓰는 동안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걸 정말 줘도 될까? 이걸 들키면 어떻게 하지? 수십 가지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리고 그 편지를 가방에 넣고 학원 가는 길에 집 앞 벤치에 앉아 몇 번이고 펼쳐봤어요. 주머니에 숨겨보기도 하고 책 사이에 끼워보기도 했어요. 오늘은 말해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 막상 오빠 얼굴을 보는 순간 용기가 싹 사라졌어요. 오빠는 그냥 평소처럼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얼굴 많이 상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 편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오빠의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차마 내 감정을 얹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는 순간 이 편안한 관계가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결국 나는 그 편지를 냄새를 쏙 맡는 듯 한 번 더 펼쳐본 뒤 집에 와서 가방에서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조용히 찢어버렸어요. 그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사랑이었지만 말하지 못한 사랑이었죠. 시간은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어김없이 흐르죠.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나는 아직 고2였어요. 졸업식 날 멀리서 오빠가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오빠는 평소보다 훨씬 어른 같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콜릿이 든 종이봉투를 들고 평소처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오빠, 엄마가 나를 보고 말했어요. 민준이, 다음 주에 이사가. 그 말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디로요? 내 목소리는 작아서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멀지 않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올 거야. 학교도 멀고 이제 자취해야 한다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눈앞이 하얘졌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문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속 어딘가가 텅 비는 느낌. 오빠가 다음 주면 이 아파트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이유는 분명했어요. 사랑을 말해보기도 전에 그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을 잊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저 잘 접어두는 것뿐이에요. 몇십 년이 흘러 나는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부모가 되고 그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지윤 아니야? 그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 조금 낮고 조금 거칠고 조금 어른스러워졌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옆집 오빠 30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은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웃는 모양은 그대로였어요. 오빠?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우리는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는 다른 도시에서 지내다 이번에 부모님 도와주려고 잠시 올라온 거라고 했어요.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다 오빠가 말했어요. 넌 그때 참 귀여웠다. 그 말이 왜 이 늙은 나이에 또 가슴을 울리는지 오빠는 덧붙였어요. 근데 그때 너 나 좋아했지?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오빠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딱 보이더라. 아니면 내가 착각인가?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응, 좋아했었어.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그랬구나. 그때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대답은 이미 시간이 지나 의미가 없어진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잠시 후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갔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시절 나는 참 순수했고 참 여렸고 참 사랑스러웠어요. 고백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편지조차 전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마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윤아, 너 정말 예쁜 사랑했어. 비록 말하지 못했어도 그건 분명히 사랑이었어. 넌 잘했고 정말 충분했어. 그리고 옆집 오빠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내 젊은 날을 설레게 해줘서